이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 몇 개 풀면 그냥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뭐를 얘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 어쨌거나 허투루 얘기하지 말자는 걸 이제 다짐을 하고 왔지만,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 2, 3, 4, 5가 있을 때, 또 기니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남은 시간,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한 거는 여러분도 남은 시간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어제도 오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충분히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은 시간 동안 자칫 잘못 시간을 보내면 그냥 휙 가는 시간이고, 방향을 잘 잡으면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이 시험이에요. 저는 뜸이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자꾸 잊어버리지만 제 기억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잖아요. 시험이 나오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하고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이 딱 나왔을 때 역시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저와 제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년의 경험치를 여러분이 오늘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1, 2, 3, 4, 5를 볼 때에는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것과 결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령 어제만 수업 들은 분도 제가 확신컨대 상황 판단 몇 개 더 맞을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거를 상황 판단에 적용하게 되면 몇 개를 더 맞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상황 판단은 객관식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리고 최근 몇 달간 제가 학생분들한테 계속한 얘기는 뭐냐면, PSAT는 네모다라는 건데, PSAT는 네모다에서 그 네모의 답은 객관식이라는 겁니다. 객관식으로 환원시켜서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관식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껴야 돼요. 이 PSAT에 주관식이 있다고요. 주관식이. 자, 예를 들면 37번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네, 정말 극악무도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를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고, 이 객관식을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20번 같은 것도 그래요. 20번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더 하래. 그렇죠? 신경향 문제인데, 야, 이거는 그러니까 하면 돼. 그 얘기는 차차 드리겠지만, 하면 되는데, 한다라는 그 과정에서 시간이 꽤 걸린다고요. 그리고 17번. 자, 이렇게 세 개는 절대 푸시면 안 돼요. 절대 처음에 푸시면 안 된다고요. 이 세 문제는 그냥 버려야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8번도 그런 거예요. 8번이나 9번도 일단은 후순위로 가야 되는 문제일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남은 시간 동안 뭐를 분석해야 되냐면, 전체 40문제를 이제 보긴 봐야 되겠죠? 40문제를 보고, 얘는 주관식이구나. 그리고 얘는 좀 나중에 풀어야겠구나. 먼저 풀 수 있는 것도 풀어야겠구나. 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준 확실히 이해하신 거죠? 네. 이거는 다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답이 아무 의미가 없어. 1, 2, 3, 4, 5가. 내가 풀어야만, 주관식적으로 풀어야만 답이 나온다고요. 그거를 마지막에 푸는 습관을 꼭 들이시면 그것만으로 여러분 이미 하나 더 맞은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출이나 모의고사 볼 때 주관식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데, 사실 실전에서는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험장 나와서는 별거 아니네.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아서라. 이거는 내게 아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이 객관식에서 이 두 가지 유형에서
길이가 이렇게 거꾸로 된 애들이 있어요. 그쵸? 네, 길이가 거꾸로 된 애들. 지금 1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길이가 1번이 다소 길게 되어 있어요. 맞죠? 예. 얘가 답이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얘부터 보자는 거예요. 그쵸? 실제로 얘가 답이잖아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이 길이 순서대로 하면 답이 다 5, 5, 5, 5, 5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5, 1, 5, 1, 5, 1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길이를 살짝 뒤집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평가원이나 리트에서 하는 홀수형, 짝수형이에요. 예. 저도 이제 무수한 PSAT와 리트 모의고사를 만들어 왔고, 올해는 이제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하고 계신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법률전화 어원논리 총 8회분, 그 다음에 11회분, 총 19회분을 합격생들이 만든 문제를 적당히 버무려서 난이도 조절해서 또 오류를 없게 만들면서 했죠. 그러면 이제 만드신 걸 제가 다 고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 원래 그 사람의 저작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길이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예, 길이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이를 1번부터 긴 거, 5번부터 긴 거로 정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는데, 하다 보니 이거를 길이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5번이 나올 테니 조금 애매하다 해가지고 1번으로 이렇게 뒤집은 건데,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좀 활용하시면 사실 쓱 보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금방 1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어차피 1번 할 거 아니에요. 1번부터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보고, 하고 그냥 답으로 고르면 되죠. 이거는 과거에 또 나왔던 거죠. 네. 공문서 작성 규정에 대한 문제로 이미 과거에 나왔었던 문제를 재탕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률이 매우 높은, 가장 높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쭉 점프해서 뭐 22번 가볼까요? 랜덤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22번. 자, 엄청 길죠? 쫙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겠구나 해서 이 두 개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식의 별거 아닌 기법들을 좀 많이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뭐 6번. 자, 법률 문제고 이 6번은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그래도 80%. 조금 높지도 않죠. 아까는 97.8%였으니까 그에 비하면 정답률이 낮은 편인데 보는 순간 답이 5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길이 때문도 그렇고, 또 3, 4, 5번에서 주어가 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면, 뭐뭐하면. 이렇게 뭐뭐하면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주었을 때 그것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